2024년 울산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다. 대기업 공장들은 멈추지 않았고 재개발 지역과 오래된 주거지는 매일같이 경계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늘 결과와 속도를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했고 쓸모없는 것은 조용히 밀려났다. 김혜인은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장례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남겨진 건 많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없었다. 아버지 김대식이 평생을 버티며 지켜온 것들은 마지막 몇 년 사이에 하나씩 정리되었고 남아있던 작은 집마저 금융기관에 넘어간 상태였다. 서류상으로 확인된 유일한 유산은 울산 서쪽 외곽, 공업단지와 낡은 철도 구간 사이에 위치한 작은 토지였다. 그 토지에는 오래된 화물열차 한 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탈선 사고로 기록된 사건의 잔해였다. 당시에는 큰 인명피해도 없었고 화물 역시 대부분 가치가 낮은 공업 자재였기 때문에 사고는 빠르게 정리되었다. 이후 남겨진 차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행정 기록에는 활용 불가, 경제적 가치 없음지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이 도시는 그런 문장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김혜인은 그 서류를 받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에 왔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토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못한 흔적에 가깝다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고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회사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철도 유지보수 일을 하다가 그마저도 줄어들었고 마지막 몇 년은 사실상 아무런 소속 없이 지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자산이 바로 그 토지였다. 울산에서는 이런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고 최소한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업지역 인근 토지는 더욱 그렇다. 물류 접근성, 기반시설, 확장 가능성 같은 요소들이 명확하게 계산된다. 그런데 그 토지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상수도 연결이 어려웠고 지형도 불안정했고 기존 철도 라인도 이미 폐선 처리된 상태였다. 남아있는 것은 녹슨 화물열차 한 대뿐이었다. 김혜인은 다음 날 바로 구청으로 갔다. 등기 이전 절차는 간단했다. 세금 체납이 일부 있었지만 이미 납부된 상태였고 이해관계자도 없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몇 번 확인한 뒤 문제없이 접수를 마쳤다. 절차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산이라는 사실이 그 간단함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전이 완료되자마자 지역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에서 연락이 들어왔다. 공업용 부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였다. 대표 박진우는 서류를 이미 검토한 상태였고 토지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비교적 정중한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제안 자체는 분명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가격은 낮았지만 그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물이 없고 기반시설이 없으며 향후 개발 계획에서도 제외된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김혜인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결정은 곧바로 주변에 퍼졌다. 울산처럼 정보 흐름이 빠른 도시에서는 작은 선택도 금방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합리성을 벗어난 선택은 더 빠르게 퍼진다. 김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장례 직후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토지를 헐값이라도 현금화하지 않는 선택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김혜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산업용 로프, 간단한 측량 장비, 그리고 오래된 토지 정리용 도구들이었다. 전문 장비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확인과 접근을 위한 준비였다. 구매 기록은 단순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토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주변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행동은 점점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토지 위치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 사고 기록을 찾아보고 철도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사고 당시의 간단한 보고서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기록은 최소한으로만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김혜인은 그 기록을 반복해서 읽었다. 단순한 탈선 사고로 정리된 사건이었지만 현장 사진 몇 장과 위치 좌표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특히 차량의 최종 위치와 지형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했다. 마치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된 느낌이었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김혜인의 선택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흔적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흔적이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토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단순한 집착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결과를 중시한다. 과정은 길게 기억되지 않는다. 김혜인은 그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가 대상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판단 기준은 그 구조와 조금 달랐다. 이미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하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토지는 누군가에게는 끝난 이야기였다. 그러나 김혜인에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김혜인의 선택은 멈추지 않았다. 등기 이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진 움직임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고집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였다. 울산에서 부동산을 다루는 방식은 언제나 명확했다. 가치가 확인되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한다. 김혜인이 받은 제안 역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단순한 설득으로 접근했다. 토지의 조건, 주변 개발 계획, 그리고 향후 유지 비용까지 계산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역은 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공업단지 확장에서도 제외된 상태이며 토양 안정성 역시 장기적인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모든 내용은 논리적으로 맞았다. 울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김혜인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제안은 조건이 조금 달라졌다. 금액이 소폭 올라갔고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역시 흔한 방식이었다. 특히 상속 직후에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혜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전달되지 않았다. 단순히 거절이라는 결과만 반복되었다. 이 시점에서 주변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정에 가까웠던 시선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평가된다. 특히 울산처럼 산업 중심 도시에서는 더 그렇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택은 곧 비효율로 연결된다. 김혜인의 행동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그 평가와 무관하게 이어졌다. 장비 구입 이후 김혜인은 토지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 외에도 과거 철도 노선도, 폐선 기록, 그리고 사고 당시 간단히 남겨진 보고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기록은 짧았고 대부분 형식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고 원인은 탈선주로 정리되어 있었고 후속 조치는 현장 정리 후 방치로 끝나 있었다. 특별한 조사나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일반적으로 공업물류와 관련된 사고는 최소한의 원인 분석이 남는다. 특히 철도 사고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이 남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사고 자체는 존재했지만 설명은 부족했다.
김혜인은 이 차이를 계속해서 확인했다. 다른 사고 기록들과 비교하면서 빠진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사건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판단 이후 행동의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김혜인은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기 시작했다. 토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문제는 준비였다. 울산 외곽공업지역의 폐선 구간은 일반적인 접근이 쉽지 않았다. 도로 연결이 끊긴 구간이 많고 지형도 일정하지 않았다. 안전장비 없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준비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로프와 고정 장비, 간단한 측량 도구, 그리고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들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전문 장비는 아니었지만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외부의 시선은 계속 이어졌다. 장비를 구입하는 기록은 지역 내에서 금방 공유되었다. 작은 도시 특유의 정보 흐름이었다. 김혜인의 행동은 점점 더 지혜하기 어려운 선택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특히 박진우가 속한 회사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선택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설득이 아닌 사업적 제안의 형태였다. 공동개발 가능성, 지분 참여, 그리고 향후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계약 구조가 제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 제안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토지에 대한 통제권 확보였다. 김혜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제안서를 확인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전달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였다. 그 시점에서 박진우의 판단도 바뀌었다. 이 토지는 단순한 무가치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모든 기록은 이미 공개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현장뿐이었다. 김혜인은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준비가 끝난 뒤 이동 계획이 세워졌다. 울산 서쪽 외곽, 폐선 구간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한적이었다. 기존 도로는 일부만 유지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동 날짜는 별도로 공유되지 않았다. 계획 역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물품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었고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이 시점에서 김혜인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고집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거절, 구체적인 준비, 그리고 침묵.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울산에서는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과정은 중요하지만 결국 판단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김혜인은 그 결과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과정은 이미 충분히 시작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김혜인이 실제로 움직인 날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준비 과정은 눈에 띄었지만 실행 자체는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울산 외곽의 폐선 구간으로 향하는 경로는 일반적인 지도 앱에서조차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접근 가능한 길도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동 자체는 철저히 개인적인 판단과 준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기록과 실제 상태 사이의 차이였다. 구청 자료와 과거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열차는 단순히 탈선 후 멈춘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치는 그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차량은 단순히 선로 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각도로 기울어진 채 집안 내부로 일부가 묻힌 형태였다. 이 차이는 단순한 오차로 보기 어려웠다. 일반적인 탈선 사고라면 차량은
일정 거리 미끄러지거나 전복된 상태로 멈추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특정 지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위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김혜인은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차량의 각도, 위치, 집안의 높낮이, 그리고 주변의 토양 상태를 하나씩 기록했다. 전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반복 측정을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점점 명확해졌다. 이 차량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간 형태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즉, 집안 아래에 빈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가설은 기존 기록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보고서에는 집안 침하나 추가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았다. 하나는 당시 조사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혜인은 후자를 더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차량의 현재 상태가 너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침하라면 불규칙한 변형이 더 많이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정 지점에서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이 판단 이후 그녀의 작업 방식도 바뀌었다. 단순한 관찰에서 벗어나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차량 하부 접근이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 방치된 토지였기 때문에 표면에는 각종 잔해와 굳어진 토양이 쌓여 있었다. 이를 제거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차량 하부 일부가 예상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깊이가 변하는 구조였다. 이는 자연적인 형태보다는 인위적인 구조에 더 가까웠다. 이 단계에서 김혜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장소는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다시 조작된 공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다. 1990년대 초반, 울산의 산업구조는 지금과는 달랐다. 당시에는 개발보다는 생산이 중심이었고 철도는 물류이동의 핵심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 차량을 굳이 숨기듯이 처리할 이유는 많지 않았다. 특히 가치가 낮은 화물이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 모순이 김혜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작업은 점점 더 세밀해졌다. 차량 외부의 손상 흔적을 하나씩 확인하고 금속 표면의 변형 방향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의 충격 방향과 현재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났다. 즉, 사고 이후에 차량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결론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가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다. 차량 하부 접근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금속 표면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녹의 형태와 손상 패턴이 주변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분이 나중에 다시 손대졌다는 신호였다. 김혜인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작업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변화가 확인된 구간만 정리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점점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예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차량 아래쪽 특정 지점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순간 김혜인이 내린 결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 장소는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선택된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였다.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김혜인은 더 이상 이 토지를 확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후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 김혜인의 판단은
이제 더 이상 추측의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차량 하부 구조에서 확인된 비정상적인 패턴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특정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금속 표면의 차이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적인 부식과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반복되는 형태가 존재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처리했다는 의미였다. 김혜인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변형이 집중된 구간만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이 드러났다.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 방향으로 힘이 전달된 흔적이었다. 즉, 외부 충격으로 생긴 변형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구조 변화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 사실은 기존의 사고 기록과 완전히 충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선로 이탈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시작된 변형이라면 사고 이후에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작업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개입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혜인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부를 더 깊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미 확인된 빈 공간의 경계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단순한 공동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진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라면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한 직선과 각도가 반복되었다. 이 단계에서 김혜인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차량 아래에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고 사고 이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했다. 김혜인은 금속 표면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지나쳤던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표시가 발견되었다. 금속 표면 한쪽에 일정한 깊이로 새겨진 형태가 있었다. 단순한 극힘이나 충격 자국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었다. 형태는 단순했지만 반복성이 있었다. 김혜인은 그 표시를 중심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표시의 형태는 점점 명확해졌다. 단순한 선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구조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차량의 기울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사고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표시라는 의미였다. 김혜인은 이 표시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에 기록한 각도와 위치 데이터를 다시 비교하면서 표시가 가리키는 방향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 표시가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지점은 차량 하부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표시 자체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판단 이후 김혜인의 작업은 더 집중되었다. 해당 방향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접근을 줄이고 핵심 구간만을 정리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차량 하부의 특정 위치에서 다른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금속 구조가 확인되었다. 표면의 처리 방식, 두께, 그리고 결합 형태가 기존 차량 구조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분이 나중에 추가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순간 김혜인의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사고 잔해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숨기기 위해 이용된 외부 장치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차량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해당 구조는 외부에서 바로 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단순히 제거하거나 파손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혜인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바꾸었다. 금속 결합 부위와 연결 방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외부에서 조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되었다.
기존 구조와 다른 금속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보강재라면 불규칙하게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김혜인은 그 간격과 위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 구조는 단순히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열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일 가능성이 있었다. 즉,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동시에 필요할 때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의미였다.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단순한 확인이었다면 이제는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김혜인은 표시와 금속판의 배열을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다. 두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 표시는 방향을 제공하고 금속판은 조작 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이 구조 전체가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누군가는 이 장소에 무엇인가를 숨겼고 다시 열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김혜인 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김혜인의 작업은 이제 단순한 확인을 넘어 실제로 구조를 열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금속판의 배열과 표시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외부 관찰에 머무르지 않았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일정한 순서를 따라야만 반응하는 장치로 보였다. 즉, 무작위적인 접근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부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혜인은 그 순서를 찾기 위해 기존에 기록해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다. 금속판의 간격, 표시의 방향, 그리고 차량 기울기와의 관계까지 하나씩 다시 연결했다. 그 결과 금속판들이 단순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회전이나 압력을 통해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판단 이후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제거가 아니라 조작이었다. 각 금속판은 독립된 부품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장치로 연결되어 있었고 특정 순서로 반응을 유도해야 했다. 김혜인은 가장 먼저 표시가 가리키는 방향에 해당하는 금속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이후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인접한 판들의 위치와 간격을 비교했다. 패턴은 점점 명확해졌다.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구조는 일정한 순서를 암시하고 있었다. 김혜인은 그 순서를 단순히 추측하지 않고 기존 기록과 대조하면서 하나씩 검증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금속판 중 일부가 미세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반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외부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내부 연결 구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즉, 장치가 아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순간 김혜인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구조는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그리고 그 설계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결과였다. 작업은 더욱 신중해졌다. 하나의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전체 구조가 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김혜인은 이미 확인된 반응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갔다. 금속판의 회전 방향과 압력의 순서를 조합하면서 장치 전체의 흐름을 맞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변화는 점점 확실해졌다. 내부에서 연결된 구조들이 순차적으로 반응하면서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던 저항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장치가 잠금 상태에서 해제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달했다. 이전까지 반응하지 않던 중심 구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부분 반응이 아니라 전체 장치의 핵심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했다. 김혜인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기존에 확인된 금속판과 다른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부 구조와 분리된 형태였다.
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차량 구조가 아니라 추가된 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요소였다. 이 단계에서 더 이상의 추측은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차량 아래에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보관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김혜인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다. 중심 구조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고정 장치를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전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의 잠금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항은 크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공간이 드러났다. 그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했다. 이는 단순한 밀폐가 아니라 보존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는 의미였다. 김혜인은 그 공간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구조는 단순했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금속 용기와 문서 형태의 기록이 정리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구조 덕분에 상태 역시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문서였다.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춘 자료들이었다. 도면, 수치 데이터, 그리고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된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상호. 김혜인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구조는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전달에 가까웠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다.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장소에 남겨졌는지였다. 김혜인은 발견된 자료를 단순한 기록으로 보지 않았다. 금속 용기 안에 정리된 문서들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작성 방식 역시 일관성이 있었다. 이는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를 전제로 한 자료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지도였다. 일반적인 지형도가 아니라 특정 지점 아래를 기준으로 구성된 단면 지도에 가까웠다. 표면 구조가 아니라 지하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된 형태였다. 지도에는 일정한 선들이 반복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선은 방향과 깊이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측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였다. 김혜인은 이 지도들이 하나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 토지와 일치한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 사실은 단순한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물 사용량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지하수 자원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 대규모 지하수 흐름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었다. 김혜인은 다음으로 수치 데이터를 확인했다. 각 지도에는 동일한 형식의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수압, 유속, 깊이, 그리고 예상 축정량에 대한 값들이었다. 전문적인 분석 장비 없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분명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결과를 정리한 형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결론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지역 아래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대규모 수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김혜인은 그 결론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문서의 작성 방식, 기록된 날짜, 그리고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하나씩 비교했다. 그 과정에서 이상호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해당 조사를 직접 수행한 인물이었다.
기록의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당시 울산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자원조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식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조사 자체는 진행되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김혜인의 생각은 다시 아버지로 이어졌다. 김대식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통해 해당 지역을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김혜인은 자료의 일부를 다시 확인했다. 지도 가장자리에는 간단한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다. 특정 구간의 접근 제한, 그리고 외부 공개에 대한 경고였다. 이는 단순한 연구 기록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이유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라는 의미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이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혜인이 확인한 데이터는 단순히 숨겨져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수맥의 규모와 방향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역 전체의 자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보였다. 특히 산업과 주거가 동시에 밀집된 울산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김혜인은 이 지점에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외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확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문 분야의 경우 개인이 확보한 자료는 공식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인정된다. 그래서 그녀는 즉각적인 공개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료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을 택했다. 지도와 수치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면서 서로 다른 기록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맥의 흐름이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축적 지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축적 지점 중 하나가 현재 김혜인이 위치한 토지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 자료가 이곳에 숨겨진 이유 역시 그 지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특정 위치와 함께 의미를 가지는 정보였다. 김혜인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분류했다. 지도에서 표시된 좌표와 현재 위치를 비교하면서 실제 지형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했다. 이 단계에서 김혜인의 판단은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데이터였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아직 아무도 활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였다.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다. 김혜인은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혜인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동안 외부의 흐름도 동시에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시작된 관심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속한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이 토지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접근 방식이었다. 이전까지는 매입을 전제로 한 제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보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다. 울산과 같은 산업 도시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가 큰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그 가치는 더 크게 평가된다. 김혜인은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연락의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하려는 접근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료 정리에 집중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그 사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기상청에서 예고한 집중호우가 실제로 울산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은 공업 기반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었지만 오래된 구간은 예외였다. 특히 폐선 구간 주변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김혜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아래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수맥이 존재했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외부에서 대량의 수분이 유입될 경우 흐름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집안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사실은 단순한 위험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주변에는 소규모 주거구역이 남아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오래된 철도 구간 인근에는 정식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임시 거주 형태도 존재했다. 김혜인은 이 정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 상황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다.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구간에 물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녀는 즉시 우선순위를 바꿨다. 자료 정리를 중단하고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족이 이동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였고 현재 위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혜인은 판단을 미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 중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부분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선택했다. 그 지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화물열차가 위치한 구조물 근처였다. 집안 아래에 존재하는 빈 공간과 보강된 구조 덕분에 외부 압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자료는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었다. 김혜인은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가족이 이동해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정리했다.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판단은 매우 명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했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맥의 흐름이 변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집안이 불안정해지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침수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변화였다. 김혜인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선택된 위치는 외부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해당 가족은 위험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기록이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주변으로 퍼졌다. 울산에서는 작은 변화도 금방 공유된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판단이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 그 이야기는 더 빠르게 확산된다. 김혜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단순한 의문이나 평가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심이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다시 토지로 이어졌다. 박진우 역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이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위치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혜인의 선택은 여전히 동일했다. 외부 반응과 무관하게 그녀는 다시 자료가 있는 공간으로 돌아갔다.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진 과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자료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밀폐 구조 덕분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장기 보존을 전제로 한 구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요소였다. 김혜인은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리였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확인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외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김혜인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외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묻어둘 것인지. 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료의 일부를 정리했다.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구조만을 추출하는 방식이었다. 수맥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그리고 지형과 일치하는 부분만을 선별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기보다는 검증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김혜인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관에 전달했다. 이름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 기술적 검증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개인의 주장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왔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김혜인은 요청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한 가지 기준을 지켰다. 전체 구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핵심 위치와 전체 흐름이 외부로 그대로 전달될 경우 그 정보는 즉시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울산과 같은 도시에서는 자원의 가치가 확인되는 순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증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전달된 자료는 실제 지형과 일치했고 수맥의 존재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발견이 아니라 공식적인 검토를 통해 인정된 정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결과는 바로 외부로 확산되었다. 언론은 불산 외곽 지하수 자원 가능성시라는 표현으로 이 사실을 전달했고 관련 기관들도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진우 역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 제안했던 조건으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김혜인의 선택은 이전과 동일했다. 외부의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고 자료의 범위를 넘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다. 이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구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하 수맥의 흐름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혜인이 확보한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개발 계획이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산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도시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다. 자원은 곧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김혜인은 그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다. 그녀는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수맥의 위치나 규모가 아니라 이상호의 기록 중 일부였다. 그 기록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조사 당시의 판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분명했다. 이 자원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구조라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흐름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논의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혜인의 선택은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지역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개발은 보류되었고 지하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었다. 김혜인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처음 이 토지를 확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간이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위치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했다. 김혜인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남기지 않았고 핵심이 되는 기록만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 토지를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제는 답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혜인은 그 이유를 이해했다. 그리고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어떤 가치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버려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때 남는 것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계산된 기준을 따르고 누군가는 남겨진 의미를 따른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후자의 선택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의미를 차분히 따라와 주신 시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때로는 계산에 기반하고 때로는 주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가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미를 놓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지켜내는 선택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과정과 신념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은 질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려는 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인지,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며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